6월 22일 뉴스 속보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점식 원내대표의 정치 방향에 대해서, 각종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가장 기대 이상의 점수 평가를 합니다. 정점식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이 됐을 때 제가 정점식은 믿을 수가 없다. 정점식은 윤 어게인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정점식의 그동안의 행태, 윤 대통령과의 관계, 또 지역구의 분위기, 경남의 분위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점식은 믿을 수가 없다. 단지 정점식을 반대했던 48표입니다. 김도읍에게 몰렸던 48표, 이걸 정점식이 잘 깨달아야 한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이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도 열고 최근 들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특히 장동혁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절반 정도 정점식을 신뢰할 수 있다. 정점식이 앞으로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지지율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지율입니다. 지금은 지지율을 높이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호들갑을 떱니다. 며칠 전에 다 나타난 것이었죠. 오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치솟고 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꺾였고 민주당이 폭락하고 있었는데 다시 반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일전에 다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간혹. 정말 중요한 주장, 미래를 보고 이런 주장, 일부의 주장을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되거나 일반적으로는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처럼 소수당일 때는 믿을 곳이 지지율 밖에는 없습니다. 선거를 지났습니다. 정말 천금 같은 기회가 온 겁니다. 지지율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지율은 추이입니다. 숫자를 믿을 수는 없죠. 과표집될 수 있으니까. 추이가 지금 어떤 흐름이냐.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서고는 있지만 이게 반등했다. 민주당이 반등했다. 국민의힘이 내렸다. 왜 이럴까? 지지율은 이 추이와 함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이 요인을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점식에게 일단 절반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점식이 일전에 장동혁이 전국 재선거를 주장을 하자 정점식이 의원들과 함께 곧바로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부를 했습니다. 전면 재선거는 절대 우리 당의 방침이 아니다. 당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러면 당대표가 사표를 내야 됩니다. 원내대표가 거부해버린 겁니다. 의원들과 함께.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장동혁의 자화자찬 보도 자료였습니다. 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2018년과 비교해서 이 당선자가 조금 더 많다. 기초의원까지 다 넣어서.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장동혁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한 결과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어제 정점식이 한 방송에 나가서도 이건 자신도 모르는 보도자료다. 원내대표가 모르는 보도자료가 지금 당의 이름으로 나갔던 겁니다. 어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모든 의원들도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절차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 당의 이름으로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보도자료 하나가 지지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점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무총장입니다. 정희용이죠. 정희용이
이게 뭐 기계적 정량적으로 결과를 분석해서 사무처에서 그렇게 자료를 낸 것이다. 뭐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당의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도 아닙니다.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의용 사무총장은 도대체 얼마나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왔길래 이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느냐. 원내대표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장동혁은 입원 중이어서 보고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면 정의용을 비롯해서 이 사무처 직원들 모두 잘라야 합니다. 이건 당직자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화로라도 얼마든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이 연락이 안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점식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최고위원 누구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자료는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갔을까요? 장동혁이 오케이 한 겁니다. 사무총장이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전에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정점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 이건 당의 의사가 아니다. 이건 절차도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책임을 물어야 국민의힘 지지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점식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점식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쇄신,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힘은 큰일 난다. 이게 민심의 명령이었다. 과거에 얽매여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면서 서로의 공로와 책임을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변화와 쇄신하자. 구태의연한 정치문법보다 유권자의 생각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정점식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통합을 우선해야 되는 원내대표의 입장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해야 한다. 쇄신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자.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잘잘못 따지지 말고 공로 책임 다투지 말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동혁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점식이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체제의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또 미래의 문제입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 관점에서 장동혁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 장동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뭐 이재명이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데드크로스가 왔다.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들의 준엄한 이 여론을 받들겠다. 호들갑을 뜹니다. 왜 뜰까요? 지지율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오늘 본 겁니다. 리얼미터 결과를 본 겁니다. 데드크로스는 이미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왔습니다. 국민의힘 폭등했고 민주당은 폭락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미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정점식이 지금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 어려워서 이 부분은 한동훈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어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몇몇과 식사도 했고, 그리고 한동훈이 이 부산만이라도 민심을 받들어서 함께 가자. 지금 이 장동혁 체제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은 장강의 물결과 같은 것이다. 이걸 거스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자료 또 뭐 장동혁이 지금 뭐 입원해서 마치고 나오면 또 당직 개편을 하고 당권 유지를 하겠다.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 기이한 현상이다. 기이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동욱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의 입원을 가지고 조롱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조롱하지 않습니다. 장동혁의 정치 행태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도 민주당이 더 조롱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이 아프면 입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찍 퇴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프면 치료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정치 행태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원해서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이 뭘 복귀를 하면 뭔 당직 개편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당직 개편하고 무슨 장동혁 복귀가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부산 지역, 부산 경남부터 확실히 한 색깔로 뭉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봤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박형준이 오세훈처럼 했더라면, 장동혁을 불러들이지 않았더라면 오세훈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부산 북구에서 이겼습니다. 평택, 을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여론은 더 뒤집어졌을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60%까지 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장 왜 졌습니까? 장동혁 때문에 진 겁니다. 충청도 왜 졌습니까? 장동혁 때문에 진 겁니다. 강원도 왜 졌습니까? 장동혁 때문에 진 겁니다.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을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자기 이름으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여기에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함께 했습니다. 박대출이 대표 발의를 했던 그 사전투표를 없애는데도 한동훈이 참여를 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예민합니다. 이재명이 오늘 엄살을 떨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민석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 이재명, 김민석 전체가 나서서 저 정청래에 대해서 집단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자기 살겠다고 지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저거 좀 약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공소 취소 이 칼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정청래도 이판사판입니다. 이제 그 부분 지적해 두고요. 제가 이 문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관위 해체, 여기에 이재명이 원포인트 개헌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민석도 꺼내 들었습니다. 정청래도 오늘 특검이든 개헌이든 뭐든지 하자라고 합니다. 이 국민적인 분노가 엄청나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때립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잘한 것 없이, 오늘 정점식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고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핵심입니다.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면 국민의힘 지지율 또 30%, 20%로 갑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저 선관위 해체를 놓고 일단 한동훈이 감사원의 감찰을 허용하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한동훈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을 아낍니다. 이게 일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찰을 하는 것, 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선거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 부분이 충돌이 될 겁니다. 지금 특위위원장,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하고 있는 윤상현은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개헌 이게 물꼬가 트이면 이재명 장기 집권입니다. 헌법은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헌법 개정 문제는. 국민투표까지 갑니다. 엄청난 문제죠. 다 던집니다. 일단 정점식이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 먼저 받아라. 그러면 그 다음이 개헌 논의해보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지금 보수 국민의힘 전체의 최고 빅스피커는 역시 한동훈이고 오세훈입니다. 그 다음 정점식입니다.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헌법이라도 바꿔라라는 겁니다. 헌법이라도 바꿔서 저 선관위는 해체하라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걸 피하는 모습,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지금 민주당은 거세게 뭐든지 다 하자는 식입니다. 책임성보다는 일단 지지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일단 소극적인 모습은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장동혁이 저렇게 깽판을 쳐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헌법 개정 필요하면 좋다, 하자. 그런데 특검부터 일단 하자. 민주당도 특검하겠다라고 합니다. 국정조사 특검부터 하고 헌법 개정은 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민투표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선관위 문제로 국한시켜놔도 또 막 터져나올 겁니다. 헌법 전문부터 바꾸자, 뭐 5.18 넣자, 별의별 게 또 다 나올 겁니다. 예상이 되는 거죠. 블랙홀이죠. 개헌 문제는. 헌법은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자. 대신 국정조사 특검부터 지금 하자. 수사해서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뭘 어떻게 해체할 건지 지금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도 이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내면서 한동훈이 낸 이 법안도 위헌 여부 아마 이 논란이 생길 겁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윤상현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오세훈, 정점식이 이 의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뭐 장동혁을 비롯해서 다른 최고위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오로지 지금 뭐 제가 잘 압니다. 저런 경우 되면 뭐 제정신 아닙니다. 자기 살 길밖에는 생각 못 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보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지지율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온 이재명 정권 질질 끌려다니다가 1년 만에 온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싸우는 한동훈이 나서도 힘에 부칩니다. 이 지지율을 지켜야 합니다. 장동혁이 이 지지율을 믿고 뭐 사기를 치든 장동혁이 무슨 뭐 이제 지지율도 꺾였고 재선거도 전면 거부 아닙니까? 장동혁이 이제 뭘로 버팁니까? 근데 이걸로 가지고 버티더라도 장동혁 퇴진보다 더 우선인 게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동혁 퇴진 안 되더라도 장동혁 퇴진하라, 목소리라도 높여라라는 겁니다. 이게 민심의 명령입니다. 다행히 내일 또 소장파들이 또 모인다라고 합니다. 오전에 또 오세훈도 국회에 와서 강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계속 매일같이 한동훈의 목소리, 강력한 메시지도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지지율에 목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때로는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보수 정통의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습니다. 언제나 강경파와 온건파는 있죠. 또 다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소위 조선 인조 때입니다. 남한산성에 포위가 됐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전쟁을 주장합니다. 뭐 죽더라도 전쟁하자, 나라 망하더라도. 김상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최명길이었죠. 대화를 하자, 항복하자, 나라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뭐 당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 일제시대에 일본 학자들이 조선이 당쟁으로 망했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당쟁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강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더라도 전쟁을 하자라고 했던 김상헌과 대화로 항복해서라도 나라는 구하자라고 했던 이 최명길입니다. 이 두 사람 바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면 나라 망한다라는 것 알고 있고 이 항복을 하게 되면 이 뒷수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갈 거며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청나라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강경파와 온건파는 이런 것이죠. 강경보수 이야기하고 상식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외부와 협상할 때도 다 필요하죠. 북한과 맞설 때도 다 필요하죠. 북한과 대화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부나 뭐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지율을 지탱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희망, 즉 기대를 모아가기 위해서는 더 온건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상식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강경파, 강경 보수, 강경 당원들의 그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필요한 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점식이 빨리, 제가 50% 박수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빨리 정점식에게 100%의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동혁이 내일 모레 사퇴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동혁이 퇴진해야 한다. 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 이 몸부림이 나와야 합니다. 이 몸부림이 없어지는 그 순간 국민들은 기대를 접습니다. 희망을 접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0%대로 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